오늘은 아마 유튜브 방송 촬영 때문에 제가 자유롭게 다니지도 못하고 농담도 못하고 노래도 못하고 상당히 제약 조건이 많은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영역은 굉장히 넓고 내용이 많습니다. 흔히 독립운동 이야기할 때 청산리 전투라든지 이런 독립군의 이야기나 또는 윤봉길 의거, 나석주 의거, 김지섭 의거처럼 어열투쟁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요. 폭탄이 터지고 또 암살이 있고 밀정을 잡아내고 이제 이럴 텐데 사실은 독립운동의 시작은 1895년에 의병부터 시작해서 1945년까지 50년 동안 시간이 길게 이어집니다. 그 가운데서도 또 영역으로 보면 나라 안에서도 나라 밖에서도 만주나 또는 중국, 유럽 곳곳에 아주 다양하죠. 또 분야도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유럽이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 국민들에게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곳입니다. 저곳에서 무슨 큰 독립군 싸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곳에 엄청나게 많은 한국인이 모여서 독립운동을 한 것 같지도 않고 따라서 교과서에도 잘 알려지지 않고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잔잔하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용암 같은 뜨거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시정부 기념관에서는 올해 5번 특강 중에 제가 2번째 주제로 이것을 잡았고 지금 현재 오늘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이 내용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한 2달 계속 전시가 될 텐데 그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밋밋하게 유럽에서 활약한 임시정부 인물들이지만 제가 마음속에는 해놓고 보니까 유럽에서 활약한 임시정부 영웅들 이렇게 해야 조금 더 살아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 그 브뤼셀의 전시관 입구에 있는 상징 포스터입니다. 첫 장면은 파리 강화회의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파리 강화회의는 다 알고 있습니다. 1914년에 시작된 1차 세계대전이 1918년 11월 11일 날 독일이 항복하면서 끝이 납니다. 그러면 전쟁이 끝나고 나면 패전 국가에게 뺏어낼 걸 뺏어내고 전쟁 뒷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 회의가 파리에서 열리게 되었고 그 파리에 우리도 대표를 보내자. 우리가 독립국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것이 독립선언일 테고 독립선언이 나오기 전에 이미 상하이에서 김규식 선생이 대표로 파견이 됩니다. 물론 그분을 파견할 때까지 상당히 많은 변수들이 있고 사람을 보내려면요 가서 활동할 수 있는 만큼의 외국어 구사 능력과 임기응변력과 정치력을 갖고 있느냐는 것도 중요하고 또 거기에 들어갈 만큼의 자금이 어디에서 나와야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 뒷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어쨌든 김규식 선생이 상하이를 출발한 것은 1919년 2월 1일 그런데 2주 전에 파리 강화회의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파리 강화회의가 왼쪽에 이것이 진행되어서 6월 28일 날 6월 달에 들어서 그러니까 만 5개월 뒤에 베르사유 궁전에 여행을 우리 용사들도 베르사유 궁전 가보신 분도 있고 앞으로 다 갈 거란 말이죠. 100%. 베르사유 궁전 중에서도 제일 멋있는 방이 유리의 방이에요. 거울방. 그곳에서 조인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그런 1919년의 상황을 머릿속에 넣고 한번 오른쪽에 자료를 하나 보시면 이 자료는 조그마한 명함입니다. 김규식 선생의 명함입니다. 근데 이 명함을 보시면은 이게 여기에서 잘 안 나타나군요. 이게 38 리드 샤토당 파리 이렇게 되는데요. 파리 샤토당가의 38호입니다. 여기에 김규식이라는 인물은 꼴의 한국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이때 분명하게 한국의 무슨 대표인지 이 명함에는 없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른 명함을 보시면 그의 대표성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김규식 선생은 그 전에 어떤 인물로 나타나냐? 이게 윌슨 대통령의 편지 형식으로 보낸 우리들의 호소문인데 여기에 김성이라는 서명이 보일 겁니다. 김성. 여기는 신정이라고 합니다. 신정. 그런데 신정이란 이름과 김성이란 이름이 우리 전시관 2층, 즉 상설 전시 제일 초입구에 대동단결 선언이라는 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용사들은 대동단결 선언을 다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에도 아주 많이 나오고 옛날에 저도 시험 문제 많이 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대동단결 선언의 서명자 14사람 중에 제일 처음에 나온 사람이 신정입니다. 이분은 본명이 신규식입니다. 신규식. 신규식이란 분은 대한제국 무관 장교 출신으로 그분이 의병을 일으키다 실패하여 독약을 마시고 죽기 직전에 구출이 되는데 그래서 그 독약 때문에 한쪽 눈이 돌아가요. 그래서 남을 바라볼 때 똑바로 봐도 헐게 보는, 그래서 헐게 보는 사람, 예관이라는 호를 가지게 되는데 이분이 바로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질 수 있는 텃밭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분이 1917년에 대동단결 선언을 낼 때 제일 먼저 이름이 신정으로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김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 김규식 선생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김규식 선생입니다. 이런 이름으로 활동했던 모습들이 이름 단어에서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4월 11일 날 세워지거든요. 그럴 때 임시정부에서는 김규식 선생을 저 파리에 3월 13일 날 도착한 그분에게 4월 11일 날 임시정부는 이분의 직함을 외무총장 겸 정권특사로 임명을 합니다. 요즘 말하면 외교통상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내세웠던 문서에 보면은 제일 위에 Delegate of the New Korean Young Men's Society에서 신한청년당 대표. 이것도 우리 전시관 2층에 신한청년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상하이를 출발할 때는 신한청년당 대표로 갑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것은 대한인 국민의 대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에 있었던 한국인의 모임, 대한인 국민의 대표라는 뜻이고,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Korean Republic,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표.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네요. 2월 1일 날 상하이를 출발할 때 김규식 선생은 신한청년당 대표 자격으로 갑니다. 하지만 그가 도착해서 활동을 시작할 때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면 임시정부를 상해에 두고 취하고 각 부의 위원을 선임할 새 김규식은 외무총장 겸 정권대사의 신임장을 발송을 했다. 여기서 이제 변화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 파리에서는 이분은 한껏 더 이제 힘을 갖고 외교 활동을 펼칠 거란 말이죠. 파리에 여행을 하시면 우리나라 청년들은 거의 100% 가보는 곳이 이 샤토단가 38호입니다. 여기에 이 건물, 큰 건물은 그 옛날 건물 그대로 있습니다. 이 거리는 전체가 가면서 높이가 제한되어 있어서 건물 높이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샤토단가에 이 안쪽에 들어가면 이제 정원이 있고 이렇게 아파트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방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입구에 우리가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그래서 앞으로 파리에 가 보실 분은 여기를 한번 들러보셔도 좋겠습니다. 그 김규식 선생이 한국민 대표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계실 때 사진인데 이 주인 부부일 테고 김규식 선생입니다. 1881년생인데 김규식 그리고 뒤에 황규환 조금 뒤에 또 나올 겁니다. 황규환 선생은 미스터 선샤인의 유진 초이 역의 모델이라고 하는 분이죠. 황규환. 그리고 여기 조소왕, 이관용, 여운홍. 여운홍은 여운형의 동생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파리 대표부, 우리 한국 대표부를 구성하고 외교 활동을 펼치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독립신문, 즉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발행한 이 신문에 납니다. 글자가 어렵지만은 뜨듬뜨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국 대표가 도법, 그러니까 프랑스가 법이죠. 프랑스에 도착한 후로 한국 사정을 서방에 전하고 일본의 전횡 행위를 전 세계에 폭로하며 폭양하면서 널리 알리면서 한국인의 거무 독립운동에 대한 진행을 설명하고 이렇게 여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표 김규식 군은 몇 달 전 미국에 갔다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국제연맹회가 스위스 수도에서 열리게 되면 또 다시 거기로 간다 하고 지금 그 이관용 군이 대리로 일하고 있더라. 이러한 모습, 이분들의 파리에서 움직임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